현재 실직으로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가요? 혹은 질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못하고 계신가요? 또는 최근 전세 사기로 어려우신가요?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도를 신청하셔서 월 71만원 받으시고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볼겸복지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건강 문제로 소득활동을 못하시어 가정의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바로 긴급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를 못하거나 전세 사기로 거주가 불확실해지고 갑작스런 실업 등 다양한 위기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현재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은 이 내용 끝까지 살펴보시고 도움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세 사기 사건 피해자 등 다양한 위기 사유는 최근 추가로 위기 사유에 등록된 내용으로 기존 위기 사유에는 주소득자가 소득 활동을 못하는 경우, 질병 혹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화면과 같은 다양한 사유에 해당하여 위기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자이시거나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 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위기사유로 보고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위기사유에 해당한다고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과 재산, 그리고 금융재산 등의 기준에 부합하셔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75%에 해당하는 분으로 1인 가구는 167만 1,334원 이하여야 하며 4인 가구의 경우에는 429만 7,434원 이하의 소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재산 기준의 경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다르며 대도시의 경우 2억 4,10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어야 됩니다. 중소도시는 1억 5,200만원 그리고 농어촌의 경우에는 1억 3천만 원 이하의 재산이 기준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통장 잔액 등 금융재산 기준은 어떨까요?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가구 원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 즉 생활준비금의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가구 유형별 금액으로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인 가구는 822만 8천원이며 2인 가구는 968만 2천원 그리고 3인 가구는 1071만 4천원, 4인 가구의 경우에는 1172만 9천원이니 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친인척 혹은 지인에게 금품 등을 지원받았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경우에는 금액 지원 수준에 따라 나뉘지 않고 일시적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과 같이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대상자가 되면 어떤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가 되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을 금전 현물로 지원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유형별로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니 자세하게 보셔야 합니다. 시청하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생계지원의 경우에는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 유지비 형태로 1인 가구는 월 71만 3,100원을 최대 6회 지원하게 됩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월 183만 3,500원을 지원합니다.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각종 검사 및 치료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300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이러한 의료 지원은 최대 2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 등의 임시거소를 제공하며 대도시 1인 기준 월 39만 8,900원을 지원하며 4인 가구의 경우 66만 2,500원을 최대 12회까지 지원합니다. 이때 가구원 내 초중고생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학용품비 등 교육 지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최대 2회 지원해 주는 것과 달리 주거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에게는 2회를 추가하여 최대 4회를 분기별 지원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지원들은 최대 지원 횟수를 넘긴 후에는 지원을 전혀 못 받는 걸까요? 맞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긴급한 상황이 해소된 이후에는 같은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하면 같은 위기 사유로 다시 지원하실 수 있으며 생계 지원의 경우에 한하여 동일 위기 사유라도 1년 경과 시에 다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 지원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이 가능하고 다른 지원과도 중복하여 복합 지원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진행 절차가 궁금하신가요? 지원 절차는 대상자나 관계인의 신고 혹은 요청이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하고 지원을 결정하여 통보한 후 선지급을 합니다. 지원 결정 후에 3개월 내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가 맞았는지 다시 적정성 검사를 하여 대상자가 맞고 더 이상 긴급복지 지원이 필요 없다면 긴급 지원을 종료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은 지원을 받으셨더라도 지원 결정 후 3개월 내에 적정성 검사를 하여 부적정 시 환수 절차도 진행되니 사실관계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지원 후 위기 상황을 입증할 자료 제출을 요구받으시면 지원을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관련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부적정 결정이 되면 비용이 전액 혹은 일부 환수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확인하는 자료로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이 있는 경우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가 필요하며 휴폐업인 경우에는 휴폐업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직의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정성 검사까지 진행하여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정상 수급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위기 사유를 빨리 해소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월 7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하시면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정확하고 빠르게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이 아닌 글로 확인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 및 영상 설명란에 있는 주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볼겸복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